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4선언 남북 공동회의 개최차 이제 방북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휘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 전문가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14선언 그 남북 공동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서 정치권에 지금 말이 많지요. 특히 보면은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뭐 남북 교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집권 안 했으면 이런 남북 교류 협력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걸 다해서 당을 철통같이 자기가 지키고 앞으로 계속 20년 동안 정권 창출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정당을 만들고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계속 정권 잡겠다. 그 부분이 뭐 그냥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안함 사태부터 시작해서 연평도 포격 도발,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양민들을 학살한 그런 어떤 그 주적국가 아닙니까? 네. 이념도 다르고 네. 세계에 고립되어 있고 지금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국제사회가 거부할 수 있는 그야말로 깡패적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는 발언을 했으면 굉장히 좋고 합당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인권이니 자유민주주의니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포기니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개혁 개방으로 나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2,500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의 노예 학살을 당장 해방시키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 내지는 친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에 기반한 발언을 주적 국가에 가서 했다면은 아주 우리가 높게 박수치고 존중할 만한 일이나 현재 상황에서 그 모든 문제를 남겨둔 나라에 가서 마치 동지적인 친구적인 그런 어떤 그 발언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 인권에 대해서 뭔가 더 당신들도 고치고 우리도 고치고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먼저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류를 반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가능한 한 한국이 북한에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고 경제적 협력을 해서 상생할 수 있다면 상생하고 평화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류 협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류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오히려 위협성을 증대시키고 핵무기를 무장시키고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북한의 민족 혈족들을 더욱더 노예화시키고 그리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핵을 완성시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주 핵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체제를 놓고 그걸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바로 교류 협력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악령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 그렇다고 보는 문제 거죠. 해결된 다음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네, 교류라든지 네. 경제 협력이 따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그쪽 김영남 상임위원장인가요? 이 보수를 괴멸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자 뭐 그런 뭐 뉘앙스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좀 야당에서 난리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여야의 다툼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정말 사고의 생각의 중대한 오류 내지는 판단의 미스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우선 이 헌정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에
세 가지 기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 한미동맹 체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속에 지금 이런 번영스러운 나라로 이끌어온 3대 기둥입니다. 3대 기둥인데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경쟁을 어떻게 보면은 본질로 삼고 정치와 국가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 하에서 상대 정당인 경쟁 정당인 보수 정당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적대적 관계로 본다든지라고 하는 그 사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체제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반하는 이적 내지는 적대체제 내지는 그 반대 체제를 마치 동지이자 친구이자 교류의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약간 그 의아한 부분이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우리 국내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국가보안법도 이제 뭐 폐지할 수순이 가된다 뭐 그런 그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보안법. 네. 저도 그 국가보안법은 상당히 냉전적인 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전적인 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아직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냉전적인 상황에 남북한이 지금 처해 있고 어제 그제까지도 총불을 맞대고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난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재래식 전쟁은 아니지만은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단 한 번에 대한민국을 핵 인질로 잡아서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에 국보법을 해체하자. 그러면 그쪽은 적대적 관계를 규정하고 우리가 스파이 보낸다든지 했을 때 그걸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을 폐지했나요? 지금요,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그냥 자포자기 발언입니다. 그냥 남한을 통째로 북한에 주자는 거고 체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자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체제를 셀프 해체시키자. 스스로 말 안 해도 그냥 해체시켜서 그냥 북한 애들에게 갖다 다 주자.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국가보안법도 이제 고칠 테니까 네. 당신들도 이 상하는 조치를 취하라 뭐 그런 뭔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왜 일방적으로 나만 무장 해제하자는 거죠. 왜 나는 다 무장 해제를 일방적으로 시키고 왜 저쪽에는 아무런 무장 해제가 없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개성공단을 저희들이 설립할 때 거기 군부대였습니다. 네. 군부대를 뒤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산업공단을 집어넣고 그래서 북한을 시장경제화 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 그래도 내밀한 전략적 대북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말입니다. 유엔사부터 종전선언에서 한미연합사부터 시작해서 한미동맹체제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NNL 지역부터 GP까지 연공까지 영해 연공 육상까지 싹 내줘버리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애들 간첩인이 뭐니 들어와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국가 내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능을 스스로 다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 대한민국 통째로 무장 해제시켜서 북한에다 갖다 주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발언을 하는 대신에 북한에도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서로 주적국가로 이것을 개념 짓지 말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합시다. 그래야 진정한 남북 교류 협력과 화해 협력과 평화 번영의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리고 핵도 포기해라. 그 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핵이냐. 너희들 껌뜯하면은 대한민국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핵 인지로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다. 핵 해제를 하고 형법도 해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단계적으로 이런 국가보안법도 내부에서 완화를 검토해 가면서 서로 적대적인 어떤 법과 제도는 우리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상생의 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순서와 단계를 거쳐야지. 너 엇벗어라.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는 지금 옷 안에는 전부 권총이 있고 대검이 있고 단검이 있고 마약이 있고 뭐
청산가리 다 있고 화학무기 다 감춰놓고 있는데 나만 지금 전부 해제해서 빨개 벗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너 벗어라. 팡 쏘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강한 사람일수록 여유를 부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한이 더 강하니까 그래 뭐 이렇게 우리 다 할 테니까 먼저 할 테니까 너희 따라와라.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남한이 강한 건 경제력 외에는 외교부터 군사부터 시작해서 국민 정신력까지 전부 북한보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전략적 마인드까지. 지금 외교 보십시오. 완전히 북한이 핵 하나를 가지고 세계 천지를 진동시키고 세계를 지축을 흔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 조공 외교, 하인 외교, 굴신 외교, 구력 외교. 마치 지방 정권 다루듯이 아니면 오늘도 청와대 대변인이 교황께서 북한으로 들어와 주시면은 아주 반가워하시고 청와대가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실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왜 청와대가 북한의 김정은을 대변하고 두둔합니까? 그 정성빈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상황실장을 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약간 청와대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느끼고 있는 거죠. 문제투성이죠. 100가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죠. 전부 비정상이죠. 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적이나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절차적 제도적인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국민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거리의 정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남북 문제로 돌아가서 네.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발언도 얘기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남북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걸려 있는데 곧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게 이제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뭐 이렇게 좀 남북 간의 관계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또 어떤 형태로 종전선언을 합니까?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예. 또 그 문제를 제가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소위 말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북한식의 제안인데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할 때 우리도 그런 적대적인 관계와 제도와 장치들을 다 후퇴시키고 처리할 테니까 너희들도 다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고 처리해라라고 하는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일절 없죠. 그냥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자. 그렇게 미국에게 압력 놓고 너네들도 그렇게 따라와.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청받아가지고 지금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협상이 있어요. 협의가 있어요. 타협이 있어요. 아니면은 남한과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국의 입장이 나와가지고 북한에게 역으로 제의하는 무슨 북한의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무장해제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저렇게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을 해제시키고 한반도를 북한의 핵우산으로 씌우자. 그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인질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비수를 갖고 있는 고도의 한반도 무력 통일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걸 지금 얘들이 일방적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한마디로 종전을 지금 관리하는 핵심 기존 제도가 이 유엔사인데 이건 종전선언을 통해서 유엔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존재 가치를 해체시킨 다음에 유엔사령관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면 이 유엔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주한미 8군 사령관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 물러나라, 한미동맹 해체해라, 미군 철수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당구볼 모델이죠. 빌리어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정치학에서 이 공을 탁 치고 저 공을 맞춰서 저 공이 홀에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지금 미 8군 사령관 철수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면은 발칵할 거니까 유엔 사령부를 종전선언을 내세워서 유엔 사령관을 퇴각시키는 공을 먼저 치면은 이 유엔 사령관이라는 공이 미 8군 사령관 공을 탁 치면서 홀로 들어가게 만드는 고도의 북한 애들의 장난이죠. 수작이죠.
그건 만약에 궁극적으로는 예. 만약에 북한이 핵을 다 완전 포기하고 다 없애버릴 경우에 네. 그때는 종전선언이 가능한가요? 핵시설 전부 다 폐하하고 있는 핵도 전부 다 처리해버린다면. 네, 종전선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 기능까지 끝나야지 그게 한미동맹의 체제까지 건들거나 미 8군 사령관을 물러나가게 한다든지 주한 미군 사령관을 그 한미동맹군을 여기서 철수시킨다든지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결국 핵 문제가 가장 키 이슈일 것 같아요. 핵 네. 문제가 핵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릴 것인지, 그게 다 해결된 다음에 뭐 남북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장 의원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이 단계적으로 가야죠. 북한이 지금 현재 60개의 핵을 갖고 있는지 70개의 핵을 갖고 있는지 미국 CIA도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Fear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핵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 그리고 수출까지 않겠다, 배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91년 한반도 비핵 공동선언에 맞춰서 우리는 그 선언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일방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 35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핵을 저렇게 만들어 오면서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거의 다 됐는데, 이 핵을 북한은 놔놓고 남한은 없는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가 우리가 월등하게 우세한데 그거 미군까지 철수하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그냥 손에 코 묻히지 않고 북한이 접수를 해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어리석은 선언에 왜 한국 정부가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옆에 앉아서 춤추는 그런 바보 짓거리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남북 회담이라든가 교류는 문제가 있다. 뭐 있을 수 없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로 가야 되고 철저히 해체돼야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저는 핵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저거 포기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비핵화 문제 저들이 깼으니까 우리도 비핵화 문제 깨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공포의 균형 상태로 평화 번영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지. 한반도도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출했던 핵무기, 전술핵무기 다 갖다가 들여다 놓고 너희들 핵 포기할 때까지 우리가 이 핵을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딱 하면은 북한의 핵은 순식간에 무용화되는 겁니다. 뭐하러 이렇게 어리석은 대북 정책과 핵 정책으로 온 나라가 시궁창에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요, 제가 봤을 때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내부에 이게 지금 저 입장에서 보면은 남북한 한민족의 평화 번영이 아니고 북한의 부역 행위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지금 내부에 무장 해제를 시키고, 북한의 무장 해제는 전혀 강화시켜 주면서 남한의 무장은 해제시키는 일방적인 무장 해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지금 전직 장군들이, 군 출신들이 지금 국민청원을 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고 청와대에다 지금 청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터인데,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가야죠. 가야죠. 북한의 핵을 해제시키고 단계마다 해제시키면서 한국도 거기에 해체되는 매 단계마다 경제적 협력이나 사회 교류나 단계적 접근을 시해 가야죠. 전략적 대화를 해야죠. 전략적 접근을 하죠. 왜 일방적으로 지금 적대적인 관계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40년, 70년 동안 속아왔었던 깡패국가, 불신국가에 대해서 뭘 가지고 믿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뭘 가지고 믿고 하루아침에 지금 떡판에다 내던지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저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거의 이해 못하죠.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를 이제 정을 하자면은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씩 밟아가야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는 것은 일방적인 셀프 무장은 안 된다는 거죠. 무장 해제도 안 되는 거고, 또 교류 협력도 뭔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은 우리 북한의 수에 말려들고 우리 안보나 경제 모든 게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로 결론 줄 수 있네요. 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ke